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중앙이권 4년제 나오셨고요. 네. 국어국문학과, 저랑 비슷한 과를 나오셨습니다. 네. 3.3회학점으로 졸업하셨고요. 토익 800점, 토스는 따로 없고 자격증, 경력상, 수상 경력 모두 없습니다. 대외 활동으로는 교내에서 봉사 동아리 하셨고 기자단에서도 1회 정도 활동을 하셨네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도 따로 기재 안 해주셨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나 직무는 공기업의 행정직을 희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 올 3월에 4학년이 되는 대학생, 여자 대학생입니다. 공기업 행정직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될까요? 학점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블라인드 채용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학점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또 갖춰야 할 자격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타트업 인턴 제의를 받았는데 이 인턴 경험도 공기업 지원할 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턴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 시간에 토익 등 다른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 되니까요. 도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어주셨네요. 서울중하위권 국어국문학과를 전공을 하셨고 공기업 행정직을 희망하는 여학생의 사연이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번 태성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얼마큼 그 사이에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예요. 네, 현재 이 스펙을 보면 많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게요. 예.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아직은 3학년에서 지금 4학년으로 올라간다. 네. 예,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미리 상담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남은 시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공기업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공기업 그 채용의 채용 전형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뒤에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NCS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공기업 쪽은. 그리고 채용 공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공기업들이 어떤 채용 공고를 내고 무엇이 중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뒤에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학점이나 자격증 같은 부분에 예. 대한 고민이 많으셔가지고 이 네. 부분 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좀 보완해야 할지. 예, 요게 본인이 지원하는 기업이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준비해야 네. 될 게. 근데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말씀드리면 지원서에 사진이나 생년, 성별, 학교, 학점, 주소 뭐 이런 것들을 기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걱정을 덜 하셔도 되긴 하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LH 한국토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총점 중에서 자기소개서가 80점, 자격증이 10점, 그리고 어학이 10점, 그리고 나머지 가산점 부여하고 말고를 결정하는데 이런 것들이 기업마다 우리는 어떻게 채점을 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어학이 굉장히 중요한지 자격증이 중요한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일단 일반적인 경우로 조언을 드릴게요. 학점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학점이 지금 3.3이죠. 네. 이거 문제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는. 예. 이것을 더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네. 그 NCS 그리고 공기업에서 우리는 이런 직무 능력이 필요해. 능력 단위라는 것을 정의해 놓고 있거든요. 네.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그 수업을 학교에서 들을 수 있다면 그 학교 수강을 4학년 남았잖아요. 학교에서 그 과목을 수강하는 것 이것을 조금 더 신경 쓰고 학점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과목에 신경 쓰지 학점에 신경 쓰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요 능력 단위라는 거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네. NCS 홈페이지에 가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기업에 이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밑에 그 직무에 따라서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다 정의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관련 과목을 찾아서 일단 수강 신청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자격증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 기업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 지원 자격이라고 공시해 놓은 것이 있고 가산점 부여되는 이런 것들을 명시해 놓은 것들이 네.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미리미리 자격증을 4학년 때 취득해 놓으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영어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영어가 800점이잖아요. 토익이 네. 800점인데 맞아요. 네. 내가 지원 자격이라는 관점에서 대부분의 기업의 지원 자격은 이미 넘어섰어요. 수준을. 예를 들어서 한전도 700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700이고 네. 제일 높은 데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800점이에요. 지원 자격 자체가.
그런데 그래 나는 지원 자격을 넘어섰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할래라고 할지 이제 가산점을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욕심을 부릴지는 본인이 내가 점수를 높이는데 얼만큼 더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네. 본인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한 50점을 높이는데 정말 많은 시간 학교 수업도 제대로 못 들을 정도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지금 맞은 800이 내 최대치다라고 하면은 가산점 포기하고 다른 자격증의 준비를 예. 하셔야 될 거고요. 500점 정도는 내가 조금만 노력할 수 있으면은 더 올릴 수 있겠다라고 하면 500점을 올려서 한전 같은 데는 토익이 지원 자격은 700이지만 850을 넘었을 때는 네. 가산점이 부여가 돼요. 그럼 나는 지금 50점을 이렇게 더 올릴 수 있다. 한 뭐 보름 정도만 투자하면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하셔야죠. 예,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기업마다 공기업마다 다 달라요. 그 기준이 지원 자격과 가산점이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낫고요. 아까 인천국제항공공사 공항공사 네. 여기는 지원 자격이 800이었는데 네. 가산점을 받으려면 토익이 아니라 이제 스피킹으로 들어가요. 토스. 예, 토스나 오픽이 세븐이나 IH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가산점이 들어간다고요. 이걸 먼저 확인을 하지 않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또 자격증이란 관점에서 자격증을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공채에 올라오는 것에 채용 공고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3급, 컴활 1급이면은 가산점이 들어갑니다. 근데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 한국사 3급이고 컴활 1급, 그런데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사 2급이어야지 가산점이 올라가요. 그리고 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2급에 컴활 2급이면 또 돼요. 굉장히 복잡하죠. 예. 복잡하네요. 이거를 제가 여기서 다 전해드릴 수 없고요. 네. 먼저 본인이 확인하고 표를 한번 만들어 보고 내가 이것은 쉽게 딸 수 있겠다. 이거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것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것에 무엇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될지 이 전략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스펙을 준비해야 될까요? 자격증을 해야 될까요? 영어를 해야 될까요? 그거를 단정적으로 제가 이거 하십시오로 말씀 못 드려요. 이걸 먼저 조사하시고 본인의 능력 수준을 판단하셔서 전략을 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고 싶다고 얘기하셨으면 그거에 맞춰서 좀 답변이 가능한데 그렇죠. 일단 공기업이라고 퉁 쳐가지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네요. 예, 공통적으로 보면 네. 그러면은 내가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디를 지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에 한국사와 컴활은 대부분의 공기업에서는 가산점 주는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디 기업을 지원할지 모르겠다고 하면 일단 이거부터 준비하세요. 한국사와 컴활 준비. 컴활. 예. 알겠습니다. 이게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할까 아니면 뭐 NCS 공부를 더 할까 뭐 이런 예. 얘기들 해줬거든요. 맞아요. 예. 예. 스타트업 인턴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일단 그런 제안을 받은 것은 축하를 드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겠지만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긴 해요. 근데 내가 투자하는 노력, 그 노력의 시간 동안 인턴하는 시간 동안에 자격증을 할까 영어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만약에 본인이 그 아까 제가 능력 단위를 확인해 보시라고 했는데 NCS 홈페이지에 가서 내가 행정직을 지원해. 그러면 여기에 보통 총무적인 예를 들어서 문서 작성 능력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 이런 거에 대한 그 경험치들이 요구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다양한 활동 중에서 이런 능력이 있어. 문서 작성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 있어. 라고 하면 인턴 경험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경험에서 이걸 뽑아낼 수 없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인턴 경험을 하면서 이 경험들을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 직무 능력, 그 능력 단위에서 문서 작성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다른 경험이 있는지 없다면 스타트업 인턴을 하셔라. 만약에 있다면 그거 말고 다른 자격증이나 스펙, NCS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또 이분이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노력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좀.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디를 지원할지 이거부터 결정이 돼야 돼요. 그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
예, 그 리스트업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지원하고 싶은 그 공기업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난 시즌에 이 기업들이 어떤 채용 공고를 올렸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확인하셔야 돼요. 예. 그 공기업에서의 채용 공고는요. 거의 시험 문제에 유출되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아. 상당히 자세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거기다 다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험 문제 유출된 거나 마찬가지야. 어떤 지원 자격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가점이 있는지, 어떤 필요 역량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노출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이교우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교 때 그 시험 기말고사 전날 밤에 네. 예, 학교 담 한번 넘어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학교에 담이 있었나요? 그 교수 문 이렇게 한번 따보고 네, 범죄라서 싶지 제가 차마 차마, 그때는 못했지만 아, 그럼 여기서 해킹메일 진짜- 보내고 해킹메일까지 얘기하면 안 되죠. 더 네. 위험합니다. 예, 예. 네. 저만 그런 쓰레기인 생각을 걸로. 했죠. 마음속으로 상상은. 예, 저만 예. 쓰레기인 걸로 저는 넘고 네. 싶었어요. 예. 그 문제 하나만 알아낸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10문제가 난다면 한 문제만 알아도 그래요. 정말 네. 좋겠다 맞아요. 싶잖아요. 근데 공기업 지원에 있어서 채용 공고는 거의 시험 문제 대부분을 노출하고 있다라고 볼 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의 리스트업을 하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채용 공고를 면밀히 보셔야 돼요. 예, 지금부터 그 작업 하셔야 돼요. 2월 중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그 공고를 확인했는데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 경험과 그 공고 사이에 갭이 있다면 그 부분을 빨리 캐치하셔서 그거를 학교 교육으로 커버할 것인지 그러면 학교 교육으로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수강 신청을 그 부분에 집중하셔야 해야 되고요. 지금 수강 신청 철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만약에 학교에서 커버할 수 없는 그런 교육 부분이다라고 하면 우리 교육제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의 HR넷이라는 게 있어요. HR넷. 거기 가 보면 국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네네. 3학년까지는 안 되지만 4학년부터는 거의 300에서 500 정도를 지원받아서 오.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진짜요? 예, 그러면 그 갭이 생기는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 교육을 찾아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 교육을 들으시면 돼요. 예,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고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그 가산점과 관련된 그 내용들, 자격증이라든가 영어 이 부분 꾸준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공기업은 뭐 이거는 꾸준히 말씀드립니다. NCS 공부는 뭐 지금서부터 바로 당장 하셔야 돼요. 책방에 가셔서 네. 보세요. 예, 보시고 아, 책 좋은 거 사셔서 서점에 가서. 계속 공부하시고 혼자서 안 될 것 같으면 인강이나 아니면 스터디 그룹을 결성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